지금부터 5.18 가짜 유공자 규명 세미나 및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1절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오늘 행사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1부는 5.18 가짜 유공자 규명 세미나가 열리고 2부는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식을 여는 것으로 식순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스카이데일리 조성진 대표이사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경양 각지에서 멀리까지 와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 달력은 사실상 단 하루도 빨간색이 아닌 날이 없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고 기념할 일도 추념할 일도 많습니다. 그 중에 제주 4.3과 4.19, 5.16과 5.18, 6.25, 6.29 등은 나라의 운명이 바뀐 날입니다. 이 중에 아직도 논란거리로 남아 국론 통일을 가로막는 것이 제주 4.3과 광주 5.18입니다. 이 문제를 순조롭게 풀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많은 희생을 야기한 두 기념일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분단 체제 속에서 발생한 금기와 성역의 영역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폭동으로 매도되고 또 어떤 때는 민주화 운동으로 미화하는 양극단의 평가를 받는 현대사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원인과 과정은 차치하고 국민이 다수 희생됐기에 이를 회원해 주려는 선한 동기로 시작된 희생자 추념 명예회복 움직임이 순전히 정치적 이유로 국가 유공자급인 민주화 유공자로 등갑해 금전적 보상금을 비롯해 각종 특혜를 강취해가는 현실을 보고 뜻있는 인사들이 나섰습니다. 아직도 진상이 규명 중인 사건임에도 민주화 운동이라 단정짓는 것도 문제이고 해당 사건과 무관한 인사들이 터무니없는 명분으로 유공자 반열에 올라 국록을 축내는 일은 더더욱 큰 문제입니다. 언론의 기본 사명인 사회 감시 기능이기에 스카이데일리는 이런 불량 유공자를 가려내고 누가 이런 가짜 유공자를 양산했는지를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발을 내딛습니다. 오늘 행사의 일부는 5.18 가짜 유공자 규명 세미나로 2부는 정부의 엉터리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이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역할을 맡아 각종 과거사 진상규명 역사상 가장 적합한 진실규명에 나설 것입니다. 오늘의 세미나와 출범식은 시작입니다.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 외롭고 두렵긴 하지만 누군가 가야 할 길이기에 저희 스카이데일리는 길을 떠납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길에 기꺼이 길동무를 해주신 사단법인 국민화합의 윤재복 이사장님과 박남선 상임이사님, 그리고 스카이데일리 싱크탱크로 늘 함께하는 자유민주 시민연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음지에서 수년 동안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사에 천착해 이 자리를 만들게 해준 1등 공로자 이혜진 선생님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 앞에 앉아 계십니다. 아울러 그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분석해 독자와 만나게 해준 저희 스카이데일리 김중구 부국장과 복잡한 국가유공자 관련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문제점을 콕콕 짚어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선뜻 나서기 힘든 자리에 토론자로 자리를 의미있게 해주시려다 토론문까지 보내셨지만 주변의 몰이해로 막판에 불참을 통보해 오신 광주 5.18 유공자 전영호 작가님과 5.18 사형수에서 국민화합의 기수로 나서신 박남선 선생님, 최영호 의원의 북한 외교부 선배이신 원로 탈북인 김태산 상임대표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정 용기 있는 법조인 박인환 변호사님께 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급히 제작한 자료집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43년 동안 한쪽에서는 그토록 감추려고 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개하려고 그토록 외쳤던 5.18 유공자 1차, 2차 명단 4,269명의 명단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집 안에 3번, 4번이 유공자 명단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김일성과 김정일이 대남 사업 관련 비밀 교시 어록과 워록이 원문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대남 공작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 북한이 얼마나 집요하게 치밀하게 대한민국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움직이고 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저는 북한학 박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 웬만한 북한 원전은 거의 다 봤습니다. 70년 동안 생산한 김일성, 김정일 어록은 물론 닭 아래도 사상을 재우면, 그러니까 주입하면 바위를 깰 수 있다고 하는 김정은 명언까지 꼼꼼히 뒤져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 것으로 자부하는 것들 중에도 상당수가 북한이 개입한 것들이 많습니다. 조금 이따 김태산 선생님의 발제문에 여러분들은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우리끼리 티격태격 아웅다웅 다투는 동안 북한은 이미 우리 사회를 두 동강 세 동강 내서 요리조리 내돌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세미나와 앞으로 진행될 우리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약으로 우리 실상을 적확히 깨달아 북한이 소나기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북한 동포를 배고픔과 독재 그리고 반인권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와 민주주의와 풍요가 넘치는 통일 한반도로 나아가는 첫 발자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각자의 경험이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며 세미나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와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식을 격려하러 오신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가 잘 됩니까? 여보세요. 목차에는 제가 두 번째여서 마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호명되어서 좀 당황했습니다. 5월 18일 광주 사태가 벌어지던 당시에 저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1972년에 한국을 떠나자마자 여권이 취소돼가지고 여권이 없는 사람으로 15년 몇 개월을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가진 몇 가지의 명칭 중에 가장 오래 망명을 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뉴욕에서 제가 한민통이라고 불리는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에 부의장을 하다가
1980년에 5.18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동경에서 있었던 김대중 구출 국제회의라는 데 참석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갔더니 서독에서는 유은상 씨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네다 도쿄 호텔에서 33시간 음유담하다가 그 세미나에 키노트 스피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1980년 8월 15일날 동경의 전전통회관에서 8.15 광복절 기념식을 하는데 거기서 유은상 씨를 지어봤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 중에 유럽의 한민통과 북미주의 한민통이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우리 따로 합시다 해서 결렬을 제가 선언하고 갔어요. 돌아와서 한민통을 깨고 당시에 기독교 단체 박상정 목사 등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이라는 단체와 같이 해서 민통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민통연합의 의장으로서 뉴욕에서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5.18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5.18은 굉장한 민주적인 항쟁이어서 제가 주간지입니다만 한 6주를 내리 전면에다가 그냥 5.18 사진 박남신 이름도 나오고 별 사람 다 나왔어요. 굉장한 민주의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까 5.18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문이 자꾸 생겨요. 당시에 우리가 알기로는 한 17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한 700여 명이 부상자가 생기고 유공자가 생기고 그런 걸로 아는데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999년에 20세기가 마감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제가 1세기 전에 북한을 갔다 그러는데 북한에 김대중의 사절로 제가 북한을 방문했는데 당시에 통일부 업무를 별도로 맡아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기 전에 북한을 한번 갔다 와서 자네가 생각하는 대로 나에게 좀 보고를 해주게 해서 제가 그걸 갔어요. 근데 굉장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대접은 여기서 얘기할 거 없고 제가 그 김일성 주석의 동상에 참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왜 거부를 했냐? 아직 우리가 정식 국교가 맺어져 있지 않는데 제가 거기서 참배를 하면 조선중앙통신에서 TV를 막 돌려가지고 난리 법석을 하고 돌릴 것이다. 그러면 한국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거 아니냐 해서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임동원 통일부 장관 그리고 DJ 자신도 그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끝내 안 했어요. 나중에 무슨 공식적인 절차가 되면 그걸 참배죠. 10번, 100번이라고 하겠는데 지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장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혁명열사님은 그러면 어떠냐? 꼭 가겠다. 그래서 갔더니 연용, 요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쭉 보는데 왼쪽 저 코너에 들어가니까 5.18 무슨 뭐라고 써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수영원이 두 사람 있었는데 얘들이 잘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내라서 야 저게 뭐냐 하고 들어가 봤어요. 뭐 하면서 저를 잡지를 못했어요. 보니까 5.18 무슨 영웅 묘지 이러면서 한 9명이나 한 11명 정도의 묘비가 서 있더라고요. 아니 왜 한국의 광주 5.18들을 니들이 이렇게 성경을 너무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참여해서 참여하고 우리 동아부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광주에 근처에 있었던 고정간첩들이 참여한 것이 생명을 잃어가지고 여기다 붙였었거니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얘기를 특별하게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것을 옮겨가지고 무슨 함흥인가 청주 쪽에 300몇 명이 서로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 문제를 굉장한 민족적 항거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제를 가지고 따지진 않느냐. 이 말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알기로는 5,769명 정도가 지금 유공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수고로
그중에 가짜가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가짜 중에서 가짜를 다 풀어내야만 진정한 5.18 정신이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5.18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18 유공자 사이에 명예라는 게 들어가 있죠. 명예를 붙이고 있는 사람은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적어도 그것이 한 5천 몇 평 중에 1,000명 이상이 된다고 지금 스카이 데일리에서 이미 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18 자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마 한국의 현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의 제1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을 하고 있는 윤석열 씨가 후보 시절에 5.18을 대한민국 헌법정문에 올리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5.18을 이대로 옮기면 이거 5.18 근처에서 애매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독립유공자처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뭐 잘난 것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4.19 당시에 경무대 앞에서 데모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서울미대생 고순자가 총 맞아 죽었어요. 4.19 묘지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4월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4월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격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박상정 목사께서 민주화 기념사업회 회장을 하면서 저한테 그걸 신청하라 안 합니다. 그건 뭐 제가 그걸 합니까? 여러 사람이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인터뷰를 한 5, 6, 대여섯 시간 인터뷰를 한 것이 4.19 기념사업회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월 혁명에 제가 뭐 대단하게 했다고 그 유공자 신청을 합니까? 그리고 민주화 문제도 하려면 몇 번이나 할 수 있어요. 민주화도 안 하고 광주 민주화도 제가 요새 5.18 기념사업에서 하는 기준으로 따지면 뉴욕에서 전 세계 5.18을 안 했는데 가장 앞장선 김경재가 아마 그 유공자 적어도 남을 겁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희생이 당한 사람,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희생당한 사람을 보호하고 존경하고 그걸 승화시킴으로써 민족원을 정립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진정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민족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난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빼든 칼이 그것이 진실을 위한 것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정렬 그리고 그 진실 규명을 위해서 받는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을 다시 떳떳이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정렬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이 반드시 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옛말하면서 광주의 위대한 5.18 정신이 많이 축소해서 깨끗이 정리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사는 그런 날이 오기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고 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화합의 윤재복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서울대 농학 박사인 윤 이사장님은 고추 6종의 대가로 2011년 세계 최초 이송간 교배를 통한 고추 탄저병 저항성 종자 개발에 성공한 과학자입니다. 사단법인 국민화합은 우리 시대 크고 작은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22년 12월 출범된 민간단체입니다. 청년과 여성 등 각 분야별 24개 특별위원회가 있고 17개 지역본부와 이부 보도본부, 미주본부 등의 조직을 감추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자는 백승민이 아닌 승길 민자를 쓰고 있습니다. 윤재복 사단법인 국민화합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너무 장황한 소개를 들어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오늘 이와 같이 귀중한 행사에 축사를 하게 해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폴란드와 라트비아 공화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발트의 진주라고 불리는 라트비아는 1991년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전직 총리와 대법원장, 대학 총장을 포함한 자그마치 4,141명의 소련 간첩 명단이 공개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독일 또한 통일되는 과정에서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서독에서 암약했던 동독 스파이가 적어도 2만에서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또한 주었습니다. 진실은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가면 밝혀지게 된다는 말이지만 진실의 문이 저절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스카이 데일리 보도가 5.18 진실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이제 5.18도 더 이상 성역이 아닌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5.18 유공자 명단은 우리 사회의 끊임없는 논란거리로 진짜와 가짜 유공자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은 쉼없이 분출되어 왔지만 법적 한계와 정치적 장벽에 부딪혀 왔습니다. 5월부터 스카이 데일리가 언론사의 명운을 걸고 가짜 5.18 유공자 명단을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교육자 등의 그렇게 많은 가짜 유공자가 있었다니 정말 충격입니다. 스카이 데일리의 이러한 행보가 언론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지지를 보냅니다. 저는 다음에 4가지 이유로 5.18의 유공자 네 가지 이유로 5.18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역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가짜 5.18 유공자 가려내기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정치적 목적과 행위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소명의식입니다. 5.18을 깨끗하게 해서 역사와 후손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진짜 국가 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국가보훈부에서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인원들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운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훈은 국가의 품격입니다. 적절한 예우와 보상으로 영웅을 존중하려면 반드시 가짜부터 속아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5.18의 정당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5.18이 국가기념일 인정,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움직임, 5.18 유공 움직임, 국가 예산으로 보상금 지급과 취업 무대 등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가짜 5.18 유공자 의혹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가짜 유공자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광주의 정신은 절대로 빛이 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넷째는 공정과 상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부당한 권력과 부역자들이 5.18 유공자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력의 이익을 위해 비호하고 진실을 외면하여 가짜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에 참여했던 단체와 사람들, 가짜 유공자들은 반드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식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스카이데일리가 시작한 5.18 가짜 유공자 규명 등 진상규명운동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똑똑한 국민들은 작금의 상황을 잘 헤아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스카이데일리 관계자와 발제 토론을 맡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단법인 국민화합은 여러분들과 함께 5.18 가짜 유공자 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사회는 사회정의를 바라보는 전국 교수 모임 조성환 공동대표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조성환 교수님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조성환 공동대표는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시면서 오늘 행사를 후원하는 자유민주시민연대에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일부 세미나는 5.18 가짜 유공자 규명 세미나로 진행되고 사회는 조승환 교수님께서 진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1발제자로는 5.18 유공자 명단 이렇게 조사됐다 이해진 5.18 연구원 선임연구원께서 수고해 주시고 제2발제자로는 5.18 유공자 직종별로 분석해보니 특별 지휘팀을 맡았던 우리 스카이델리의 김중구 국장이 맡겠습니다. 제3발제자로는 5.18 유공자법의 문제점을 말한다 김대호 사회 디자인연구 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토론회는 전영호 5.18 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소설가님 오늘 불참하셨고요. 박남선 사단법인 국민화합 상임이사님께서 당시 5.18 시민군 상황실장으로 계셨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상 전 체코 주재 조선무역 대표 남북 함께 국민화합 상임대표께서 또 토론에 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환 변호사님께서 또 자유민주시민연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오늘 토론대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조성환입니다. 자, 소개받은 조성환입니다. 밖에 시끄럽더라도 마이크 켜지면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네. 자, 정말 우리 조정진 대표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누군가 우리 정부가 다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시끄럽지만 다 모든 걸 다 정리하겠습니다. 5.18 가짜 유공자는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하고 우리 사회는 이미 5.18에 대해서 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입을 닫고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무상으로 만들어져 버린 역사의 금기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5.18에 대해서 오염을 시키기 위해서 희생자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오염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 가짜 유공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드러났고 오늘 아침에도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차원에서 오늘 하겠습니다. 모든 발제자 세 분하고 네 분이 답변자가 계신데요. 허용된 시간이 1시간 반인데 일단 1시간 15분에 이를 그칠 수 있도록 방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죠. 그냥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게 자, 제일 먼저 자, 집중 좀 되기 힘들겠지만 소중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발제자분들은 가급적이면 15분 안에 여쭤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자분들은 질문을 발표하고 제가 15분 지나면은 3분 이내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해진 5.18 연구원 선임연구원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십니까?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 저희에게 항상 억압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과연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갈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는 선배님이 당신이 탈북자를 많이 접촉하고 조사도 해봤으니까 탈북자가 진술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봐라. 그래서 그 군인들이 많이 경험을 갖고 있는데 와서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제가 5.18 유공자 조사하는 데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5.18 연구회원들 대다수가 군인 출신이었는데 그분들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애국심이 남다른 5.18 역사 현 연구분들이었습니다. 군인을 비폭력, 민간인을 공격한 반란자로 악마하여 가해자를 적폐시하고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5.18 유공자의 5.18의 진실을 한번 파헤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자를 조사한 경험을 살려 북한 실상이나 탈북의 증언에 대해 신뢰성 있게 판단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신문 중에는 5.18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신문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일부 탈북인이 5.18 관련 인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제가 검증을 할 수 없었지만 아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5.18 연구원에 처음 가서 접촉한 분들은 그때 당시 탈북자들이 제출한 보라빛 호수와 화려한 사기기 실체를 크게 신뢰하는 곳이었는데 그 내용 대부분이 북한 실상이나 대남 공작 원칙이다 그게 부합되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상당히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북한 특수부는 관련설 무정도 공정도 아닌 단순한 공문입니다. 픽션을 논픽션으로 알고 있는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까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 시스템 과학자인 지만한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 박사님은 5.18이 국군의 발포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불순 세력이 북한 특수군이 저입하여 유발시킨 것이다. 단시간 내에 주동자도 올린 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시민군을 조직하여 진압군을 대상으로 발포하고 선동하는 여성을 데리고 와서 감토 시민을 공격하도록 한 것으로 북한 특수군 수백 명이 들어와 폭력을 유발시켰다는 가설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북한 특수군 600명이 아니라 난파된 추모식 간첩 한 명만 있어도 남한내 추종 세력이 같이 규합을 한다면 충분히 5.18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한내 인간 세력 간 갈등이 아니라 불순 세력이 5.18을 유발시켰다고 하면 강주 시민도 5.18 유공자도 우리끼리 의미가 아닌 북한이 야기한 5.18이라고 한다면 서로 마음 편하게 정리될 수 있겠다는 말씀에 일견 동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 박사가 밝혔다는 탈북자 강수를 보고 제가 조사해서 잘 아는 탈북인마저 강수로 단정에 직접 주목하고 있어서 현실적인 면에서는 지 박사님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탈북자 강수라면 간첩인데 그렇다면 불순 세력 침투 여부 판단 및 세출 업무를 부여받아 조사해온 국정원은 증거유기를 한 것이고 국민 세금으로 이들을 잡아내지 못하고 사회에 그냥 배출할 책임이 지들도 있고 지 박사가 국정원의 조사 능력을 믿지 못하면 한계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문관으로서 강수로 지목된 탈북인 대부분이 남한 사회에 해악을 끼칠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해 제가 사회를 조직시키고 국정원 나올 때까지 접촉했는데 상당수의 탈북자를 강수로 지목해서 강수로 단정한 것은 너무 심한 비약이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5.18 유공자 자료를 정리하면서 북한과 연계된 간첩이나 까칠한 활동 전력자들이 적잖이 5.18 유공자로 보상받은 것을 확인했을 때 지 박사가 주장한 북한
이러한 명백한 간첩 혐의죄까지 5.18 유공자를 보상해줘서 오히려 북한군 침투선의 단초를 제공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어서 5.18 정신이 뭐냐? 민주당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5.18 정신을 해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5.18에 대해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주변에 당신이 알고 있는 5.18 정신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5.18 정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정치인들이 5.18 정신을 계승하자고 방송하고 신문사에서도 부르짖고 계도하는데도 5.18 정신에 대해 제대로 말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18년 강주에 가서 5.18 기념재단을 요구하는 분께 5.18 정신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유, 평등, 평화, 대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5.18 정신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동세상이라니요.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공산주의 사상을 말하는 건데 좌파 운동권이 말하는 대동세상, 대동제의 의미에 대해 반추하면서 5.18 정신이 뭔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민주화를 통해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자유를 쟁취했는데 후손에게 똑같이 못 살아도 좋다는 공산주의 세상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보수층 사이에서는 5.18 유공자 명단을 깔아, 공적을 까라는 말인데 목이 터져라 깍깍까를 외쳤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에 대해서는 공개하려 하지도 공개해서도 안 된다는 사법부의 판단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유공자 보상을 하는데 공적을 공개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고 진짜 유공자의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유공자 명단과 공적은 가감 없이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을 정리해가면서 5.18 당시 상황을 역으로 추적해 사건 전개 과정을 재구성해보면 여전히 오리무중인 5.18 진상규명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하에 유공자 명단 입수와 공적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5.18 유공자가 맞느냐고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강주시는 언론의 추모승화 공간에 있는 문재인은 그 문재인은 대통령과 다른 사람이다. 명단을 공개했는데 왜 자꾸 명단을 까라고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저는 5.18 유공자 명단을 입수하기에 직접 강주 5.18 기념공원을 가봤습니다. 5.18 기념공원을 찾아가서 학생, 사망자와 부산자 명단을 쭉 훑어보고 공원을 둘러보다가 지하층에 있는 추모승화 공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검은색 타일에 흰색으로 이름이 새겨진 수천 명의 유공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1, 2차 5.18 유공자 명단 4,300여 명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워 있었습니다.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사람의 이름은 드문드문 지워져 있었고 이름이 확인된 사람은 4,296명이었습니다. 명단 확인을 위해서 일일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으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 졸였는지 모릅니다. 무서웠습니다. 집에 와서 사진 촬영해 온 것을 갖고 하나하나 엑셀 작업을 해나가면서 강주시나 국가보훈처 등 정부기관이 나서서 이거 국민이 알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회의도 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주시를 방문했을 때 5.18 유적지로 표시된 도로와 건물 등을 보면서 상념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손가락질 해온 김부자 우상화 숭배를 위해 도배질해 놓은 평양 도시와 다를 바 없이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민주화 도시라고 국제사회까지 자랑하면서 우상화물로 범벅이 된 유령도시, 죽음의 도시를 서울편에 놓은 것을 보고 안타깝고 허탈했습니다. 마치 고대 왕조시대의 유적물을 돌아보는 것 같아 우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독재 타도
민주화를 외쳤다는 예한의 도시, 풍요의 도시가 어쩌다가 이렇게 특정인을 위한 전제 독재가 넘실 때는 우상화 도시가 되어버렸는지 가슴이 막혀 답답했습니다. 5.18은 강주와 유공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강주 5.18 민주화단체나 유공자들은 5.18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며 다른 지역 사람들과의 다름이나 의견의 차이에 대해 조금 더 배려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이익 카르텔이 형성한 개인과 집단으로 정말 낯선 민주화 없는 민주단체 유공자처럼 여겨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유공자로 지정되고 보상을 받는 게 결국은 다른 국민들이 성실하게 노력해서 낸 세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인데 타 지역민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은 하나도 없이 오직 우리들만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5.18 산하단체가 지금 준비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강주 사람들은 외지인을 경계의 눈초리를 보고 있어 공포심에 행동 거지를 조심하면서 인근 영광군 백수 해안도로 끝자락에 있는 백수 해안 백바위 등 북한 공작원 침투 추정 지역을 답사하고 영광에서 1박 2일을 하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유공자 명단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정말 확인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씩 공개 자료를 검색해서 찾아가기를 수십 차례씩 반복했습니다. 그 중에 고은이라는 시인, 고은태, 본명은 고은태 5.18 유공자입니다. 시인의 연자씨, 만인보를 보고 단초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작성 증언록, 5.18 정사, 정치인 입고 전단지, 5.18 기념재단에서 만든 책자에 등장하는 인명, 언론 보도, 민주화 백서, 정복인사 명단, 국방부 자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내용을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전직 국정원 직원이나 지인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과 국정원이 자체 수집해 만든 강주 사태 백서, 정보도 추가하여 정말 밤낮 구분 없이 5.18 유공자 명단과 국정조사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면서 5.18 민주화 유공자는 시간, 공간, 지역입니다. 초월하여 소위 좌파 활동을 해온 운동권 사람들을 유공자로 많이 지정한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은 시인의 만인보호 자료상 제일교포 정한규가 나옵니다. 22년생이고요. 1960년 4월 부산진 경찰서를 습격하다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기상 최초의 유공자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5.18 유공자는 5.18을 추앙하거나 정신을 높였다고 인정되면 5.18 유공자로 선정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5.18과 직접 관련 없는 자들이 민주화, 명예, 유공이란 이름으로 5.18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되어 이중영 민주화 대상자가 된 경우도 20% 정도 됐습니다. 7차까지 5.18 유공자는 5,769명입니다. 지금 8차 유공자를 접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전제해도 진성 유공자는 150여 명, 부상자 600여 명,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정도인데 그동안 7차까지 5,769명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유공자 중에는 자유민주 체제를 이어한 간첩, 5.18 발생 전 학내 시행 중 추락사한 학생, 형제 자매, 일가족, 빨치산 출신, 저항시인 이육사 연구자, 1979년 국민교육헌장 집표사건 관련자, 노동 관련 해직자,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자, 공원사건 관련자, 공무원, 동학전문가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에도 선정 기준이 애매한 유공자가 수탁이 많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치인들의 5.18 장사 의구심을 점점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1, 2차 유공자 명단에 없는 박영선,
김경수, 박찬대가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대표 발의하고 공동 발의자로 나선 추미애 민주당 당시 대표를 비롯하여 원혜영, 오재세, 노웅래, 금태섭, 김영호, 김병욱, 김정우, 남인순, 소병훈, 이철희, 표창원 의원 등 15명 중 일부는 5.18 정신을 보영하거나 높인 자로 시위 공간 불문하고 유공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정치인들의 5.18 장사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지도자 두 분 자발적으로 유공자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중 40년이 지난 지금도 5.18 진상 규명을 한다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2019년 5.18 진상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상 규명을 한다면서 5.18 관련자만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누가 신뢰하며 믿겠습니까? 국민 세금을 더 이상 허투루 써서는 안 됩니다. 검색을 하면서 각종 조작 사건에 5.18 유공자가 왜 그렇게 많이 연관되어 있는지, 과연 국민을 호도하고 반대의적이고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행동을 한 5.18 유공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계속 보상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해창 후보의 김대옥 사건, 이때도 민주당에서 관여했습니다. 2008년 강북병 사태 때는 5.18 유공자인 언론 종사자가 괴담을 퍼뜨린 적이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5.18 유공자들이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5.18 유공자 고규석의 아들 고용태는 서슴없이 여자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탄핵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여권 신장을 주장하면서 여권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2017년 드루킹 사건 김경수도 민주화 유공자로 해자되는 사람입니다. 행동으로 민주화 시위에 나서지 않았다고 해서, 침묵했다고 해서 민주화를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꾹 참고 열심히 일한 다수의 국민 또한 민주화 사회를 염원하고 열렬히 지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설령 비판할지라도 더 나은 국가로 진전하기에 다른 의견도 받아들이길 요청합니다. 이 자료를 기점으로 5.18에 대한 반목을 좁혀서 모든 것을 역사에 맡기고 국론을 통일하여 나라가 두동강, 세동강 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 한반도에 역사적 소명을 띠고 태어난 같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카이데일리 김준구 기자입니다. 사실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도 축사에 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5.18 정신을 결코 폄훼하거나 흠집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5.18 당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분들은 국가 유공자다운 예우를 해주되 다만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가짜 유공자들을 가려내서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5.18 유공자 직종별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면서 아마 제 발제를 들으시면 아마 내용이 좀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한 15분으로 제한된 관계로 조금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일단 총론을 한번 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언론계, 문화예술계, 정치계, 그다음에 교육계, 종교계 순으로 총 6편의 5.18 가짜 유공자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관련 자료를 어떻게 조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고요. 등록된 유공자들을 보면 대부분들은 그 시민군으로 활동을 했거나 5.18 당시에 사망 또는 상해 이런 경우가 많았었고요. 또 5.18 당시 군사 독재에 대항해서 투쟁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5.18 당시 명단 4,346명 명단을 보면 그 당시 참혹했던 상황들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짜 유공자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가짜로 추정되는 분들이겠죠.
구체적인 사례들은 나중에 다시 각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지금 가장 가짜들이 넘쳐나는 이유를 따졌을 때 인후보증 문제. 인후보증이 이제 그거죠. 기존의 5.18 유공자가 자기 아는 분을 소개를 해주면 이 사람도 5.18 당시에 공헌을 했다 하면은 같이 5.18 유공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후보증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또 하나가 민주화 명예. 5.18 당시에 공적이나 피해 내역이 없지만 과거 유신 정권 시대 때나 그리고 80년 이후에 전혀 5.18과는 상관이 없는 인사들이 5.18 유공자로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언론계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계 5.18 유공자 분석 내역입니다. 5.18 유공자 언론인 총 분석을 해봤더니 181명의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135명이 가짜인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181명 중에 46명은 실제 5.18 당시에 신군부에 대항하거나 언론 검열에 반대하다 해직되거나 투옥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관련 사례들은 뭐 카톨릭 센터에서 개최된 자유 언론 수호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당시 왜곡된 기사 보도를 거부하고 진실을 보도한 사실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언론 검열에 반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가짜 분들은 유공자, 언론계 가짜 유공자 추정된 분들을 분석해보면 신문 기자가 7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송계 종사자가 42명, 잡지 출판사에 근무했던 인사가 각각 9명씩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언론 학회라든지 기자협회,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던 인사입니다. 이들을 직급별로 보면 언론사 대표나 발행인이 총 18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국내 경제지 사장, 지역 방송국 사장, 지역 신문사 대표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필이라든지 논설위원, 언론사 고위 간부 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 쭉 보시면 명단을 다 공개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자를 임명 처리를 했는데요. 이게 대법 판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에는 대법에서 일반인의 경우에 공개를 못하도록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만 그 다음해인 2021년에는 그 이해찬 씨 같은 경우에는 공개 내역 5.18 유공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 잘 알려진 공인이 아닌 이상은 공개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는 임명 처리했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5.18 유공자에 대해 두 번째입니다. 문화예술계 5.18 유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를 보면 전체 유공자 4,346명 중에 179명이 문화예술계 인사입니다. 이 중에 19명은 5.18 당시에 계엄군에 대항해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분들도 있고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해서 중상이나 병상을 입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10명은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해서 중상이나 병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계엄군에 맞서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문화예술인들 160명, 이분들은 제가 지금 아무런 5.18 연관 내역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가짜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직업별로 보면은 소설가나 수필가 등 작가가 32명이었었고요.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단체 소설 경우가 26명, 그리고 화가나 서예가가 23명, 시인이 21명, 영화감독 등 영화계 인사도 20명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이 밖에도 가수도 일부 있었고요.
뭐 이름만 대면 잘 아시는 만한 탤런트도 3명이 있었습니다. 이 뭐 사례는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다음 정치계 인사, 뭐 이게 가장 사실 우리 화두가 됐었는데요. 이걸 취재하면서 이 명단에 있던 올라있던 정치인들 한 10여 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본인들은 극우 유공자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명단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5.18 기념공원 돌판에도 새겨져 있고요. 교차검증까지 다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정치인들은 총 339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4,346명 중에 7.8%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중에서 총 310명이 그러니까 91.4%입니다. 전체 5.18 정치인 유공자 정치인 명단 중에서요. 91.4% 310명은 5.18과 무관하거나 아무런 공적 내용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가짜로 추정되는 정치인들 인사를 직업별로 좀 살펴보면요. 전현직 정당 관계자가 8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광역시하고 시군구의 의원이 79명, 전현직 국회의원이 49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차관이라든지 청와대 수석, 비서관, 전현직 고위공무원이 24명, 주요 기관 협회 단체장이 22명,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과 군수구청장 등이 15명, 국내 거물급 정치인 보좌관, 비서관, 특보 등이 15명이었습니다. 특히 그 가짜로 추정되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군 위원들을 정당별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총 49명 중에 38명, 그러니까 77.5%죠. 38명이 민주당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각각 다른 정당이었고요. 그리고 시군 구의원 또한 총 79명 중에서 65명이 민주당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82.2%입니다. 김당에는 없습니다. 네? 김당에는 없습니다. 김당에는 제 기억으로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인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 충북지사. 관련 정치인들 내역은 좀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육계 인사는 총 309명 중에 254명이 가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55명은 실제 공적이나 피해 내역이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에는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교수나 교사직에서 해직되는 경우도 한 20명 정도 있었고요.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군사법원에 회부됐거나 시민공로 참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55명을 제외한 나머지 254명의 교육계 인사도 5.18 관련 공적이라든지 피해 내역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중에는 전현직 교수가 17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특히 교수 중에는 전현직 대학 총장이 15명, 그리고 부총장이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8 가짜 유공자 교수 9명당 1명꼴로 대학 총장을 역임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식자층에 대한 이게 부패라 그럴까요? 그 모랄 해저드가 그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5.18 가짜 유공자 추정 교육계 인사 중에는 초중고 교사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69명이었는데요. 59명이었는데 이들 중에 절반 이상이 5.18과는 상관이 없는데 5.18 유공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좀 들여다봤더니 종교적 활동을 하다 해직된 경우였습니다. 종교적 활동을 하다 해직됐다가 이게 5.18 유공자로 편입된 경우죠. 이것도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종교계 인사. 마지막 종교계 인사 가겠습니다. 종교계 인사는 총 67명이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들 중에 10명은 실제 공적이라든지 피해 내역이 확인이 됐습니다. 뭐 어떤 스님 같은 경우에는 총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로 대형군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7명은 아무런 공적이라든지 피해 내역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가짜로 추정되는 종교계 인사들을 직업별로 보면 교회 목사와 장로, 기독교 단체 간부 등이 기독교 관련 단체가 3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천주교 인사들, 수녀, 신부, 천주교 관련 단체, 천주교 관련 인사들이 해서 총 13명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불교계에서는 스님이 4명이 있었고요. 원불교 관계자가 3명, 종교연구소 관계자가 1명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보면은 사실 이게 지금 종교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방만 집중 봅시다. 집중만 집중. 1980년 최소한 5.18 유공자라고 하면 1980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광주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서라도 그 시기에 광주 민중 항쟁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유공자가 되는 게 당연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80년대 후반, 90년대 그리고 아니면 1980년 훨씬 이전 이때 당시에 민주화를 했다거나 뭐 정교적 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5.18 유공자로 지금 다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은 엄격하게 걸러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요약을 해보면 지금 도표로 제가 지금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 정치계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고요. 가짜 유공자로 추정되는 분들이 91.4%로 압도적으로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사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인구 보증 문제를 좀 어느 정도 인구 보증을 통해서 5.18 유공자로 편입된 분들은 반드시 재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민주화 명예라는 이름을 빌어서 이 5.18 유공자로 편입된 그 정교조 출신 회직교사들,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 언론인들, 교육계 인사들 이런 분들도 다 다시 재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이렇게 5.18 역사를 바로 잡는 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